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시리즈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성출되는 83개국에서 한 번씩은 1위를 했죠. 이 때문인지 넷플릭스 주가도 9월 30일 619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는 다른 미국 주식들이 대부분 9월 한 달간 하락세를 보인 것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앞서 8월 말 공개된 DP도 한국, 태국, 베트남에서 1위를 하며 상반기 감소했던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를 증가세로 견인하는 등 넷플릭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바 있는데요. 세계 다수의 언론들이 한국 컨텐츠 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발주를 받아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사이런 픽처스에 10억 원을 투자한 쇼박스, 오징어 게임 주연 배우 이정재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15% 보유한 대주주 어키 스튜디오 등이 있죠. 이들 기업 주가는 크게 움직였죠. 9월 24일 사이런 픽처스는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9월 17일을 기준으로 41.46% 상승, 어키 스튜디오는 68.35% 상승하기도 했죠. 오는 15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마이네임의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2019년 인기를 얻은 킹덤의 제작사 에이스토리 등도 주목을 받는 컨텐츠 기업에 속합니다. 모두 주가가 크게 변동이 있었어요. 단순히 테마주란 이유로 너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을 정도죠. 그럼 왜 세계에서는 한국 제작사들을 주목할까요? 디즈니 같은 세계적인 컨텐츠 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걸까요? 해외에서 한국 제작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아픈 분석이지만 냉정하게 맞는 말입니다. 외신 AOL에 따르면 미국 분석업체 페럿 애널리틱스의 수석 전략 분석가 줄리아 알렉산더는 한국의 컨텐츠 제작 비용이 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 인기 드라마의 경우 제작 비용이 회당 100억 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크린랭크지의 보도를 보면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브리저튼이 약 83억 원, 디펜더스는 95억 원, 센스에잇은 107억 원, 위쳐는 119억 원, 기묘한 이야기는 143억 원, 더 크라운은 154억 원 등 회당 제작 비용이 100억 원을 넘죠. 그에 비하면 오징어 게임의 회당 제작비는 25억 원 수준으로 월등히 쌉니다. DP도 비슷한 규모를 하고 킹덤도 20억 원, 스위트홈도 30억 원이라는 월등히 싼 가격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도 DP의 경우 제작비가 일반 국내 작품의 2배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가성비 때문에 주목받는다는 게 딱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의 과실이 넷플릭스에만 거의 다 간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가성비 때문에 넷플릭스가 한국을 선택했고 가성비 때문에 주목을 받고 대부분의 수익은 거대 글로벌 OTT 업체가 가져간다는 것이죠. 한국은 한마디로 하청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 컨텐츠 기업을 주목한다는 해석이고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OTT 플랫폼을 활용한 전세계 문화 융합 현상이죠. 넷플릭스의 글로벌 TV 책임자 벨라 바자리아는 영화의 모든 컨텐츠 스트리밍이 2019년 이후 넷플릭스 미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71% 증가했다. 이 같은 넷플릭스의 정책이 언어로 인한 컨텐츠의 진입 장벽을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가성비 때문에 주목을 받은 한국 컨텐츠 기업이 이번 오징어 게임 대히트 폭풍을 계기로 글로벌 OTT 플랫폼을 발판 삼아 문화 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넷플릭스의 강력한 대항마 디즈니 플러스도 11월 12일부터 국내 런칭할 예정입니다. 컨텐츠 제작사로서는 좀 더 경쟁적인 지원을 받아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국내 OTT도 자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컨텐츠가 대박을 치면 작품 관련 굿즈 판매가 늘어납니다. 프랑스 파리시의 모습이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파리에서 이틀간 개장된 오징어 게임 체험관, 온라인 게임 로블록스에 만들어진 오징어 게임 관련 게임, 굿즈로 판매된 오징어 게임의 가면, 복장, 달고나, 딱지, 구슬 등이 있죠. IP를 이용한 파생 수입이 엄청난 겁니다. 또 다른 K 컨텐츠 관련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한국의 디즈니 후보는 누구일까요? 아직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더라도 매우 영세합니다. 우선 미디어그룹 뉴입니다. 뉴의 계열사 스튜디오 앤뉴는 디즈니 플러스와 5년간 매년 한 편 이상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최근 DP, 오징어 게임 등 OTT 드라마가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OTT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제작 기업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올해 600억 원의 매출 실적이 예상되며 수익성 면에서도 다른 OTT향보다 양호할 것이다. 키이스트도 증권가에서 주목합니다. 키이스트가 올해 공개한 드라마 라인업 중 별들에게 물어봐, 일루미네이션이 글로벌 OTT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한국 드라마 컨텐츠 글로벌 OTT 진출 및 IP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 이외에도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DP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를 손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J 컨텐트리,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 네트워크스, 초록뱀 미디어, 펜 엔터테인먼트, IHQ 등 콘텐츠 제작사와 IOK 등 연예기획사도 증권가 리포트에 언급된 기업이에요. 이미 기생충, 미나리 등으로 어느 정도 검증돼 가고 있는 K 컨텐츠 제작 산업의 추이 지켜볼 일입니다.